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뭐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도 좀 신물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 공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왜요? 보살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른 도바님들하고 좀 어떠세요? 아시겠어요? 다른 도바님들하고 공부를 좀 나누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보살님은 어떠신지. 예, 예, 예.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예? 좀 자연스럽게 너무 앞을 보시지 말고 좀 돌아보시면서 둥글게 둥글게. 예.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특별히 제 살림살이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예. 따라갑니다. 오락가락. 무슨 어떤 뭐 체험 같은 건 없으셨고? 체험, 특별한 체험은 없었어요. 특별한 체험 말고 그러면 안 특별한 체험은 있었어요? 특별한 그런 체험은 없었습니다. 아, 뭔가 공부의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가끔 선생님 그 본문도 따라가면 예. 그렇구나 그런 정도는 몇번 있었죠. 그렇구나. 예. 예. 하고 경계는 이제 그 앞에는 좀 이렇게 뭐가 막 경계 그런 거는 몇 번 있었고 뭐가 막 그렇게 뭐가 가슴에서 뭐가 올라오고 그런 경계는 예. 있었는데 가슴에서 뭐가 올라와요? 막 회오리 바람이 푹 올라오던데 그래요? 예. 그런 말씀드리지. 그래요? 예. 말씀. 저한테요? 예. 금시초문인데 저는. 예. 가슴에서 회오리 바람이 확 올라 단전에서부터 싹 예. 올라서 이거 확 나가잖아요. 그래요? 언제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오래됐습니다. 유튜브도 걷다가 어. 그거를 여기 오기 전에. 예, 오기 전에. 아, 그러셨어요? 오고 난 뒤에는 어떠세요? 거기 보고 난 뒤에는 그런 체험은 없었고 네. 오기 전에는 그런 체험이 또 점심도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네. 15분 정도. 정시 들어왔다 나갔다는 예, 거예요? 예.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아. 기억이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언제 그러셨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여기 오기 전에? 예, 오기 전에 듣고 한 6개월 돼서. 지금은 뭐 그런 경계 체험은 지금은 없고. 그런 경계 체험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나 저희 집사람이 막 이거다 저거다 막 얘기하는 게 어떠세요? 그거는 알아듣는 건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다는 게, 예. 그러니까 알아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로 이해한 거냐, 개념을 아는 거냐, 아니면 이거다라고 아는 거냐 이게. 하, 이거라는 거는 확실하다 싶기도 한데 예. 어떤 때는 또 뭔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러세요? 아직까지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확실한 것 같진 않다. 예, 알겠습니다. 보살님은 어떠세요? 예, 한 번도 얘기를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왔어요. 그래요? 저는 늘 처음이기 때문에 늘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경험을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소에 걸으면서 걷다가 걷다가요? 어디를 걸었어요? 운땡 수부지가 한 데가 있어요. 예, 한 시간 정도 안 보고 예, 매일 지금도 오늘 매일 보는데 예. 지금은 조금씩 걸으면서 이게 속에 있는다나 같이 있다나 이게 조금씩 젖어온다나 일할 때는 탁 잊었고 네, 예. 매일 아침에 한 시간씩 걷는 데서 이렇게 지금 원래 장기에 올라나 제가 이제 쉰다나 저녁에 일 마치고 또 유튜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그때 그 1월 달에 저한테 뭐 얘기해 줬더니 전 기억이 없어요. 예, 무슨 어떤 뭐 경계가 있었어요? 저는 6년 전에 예, 그때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6년 전에 무신선언에 예, 한 3, 4개 단 예, 우리가 성남에 그 사람들 예, 다녔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는 꼽혔어요. 예. 이것이 그래서 항상 그때 선으로 일단 건강이요. 예. 이런 걸 녹음을 이렇게 해서 계속 꼽고 다녔어요. 예, 예, 꼽고 운전해서 꼽고 그래서 이것이라는 게 요새 꼽혔어요. 예, 도대체 이것이 항상 이것이 궁금증에 엄청나게 계속 이거 예, 원래 1월 초에 1월 5일 정확하게 1월 5일 걷는데 강변 걷는 데서 무심하게 걷는데 발이 스펀지처럼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렇게 공에 상세하게 공에 이렇게 붕 뜨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내가 없어진다나 뭐 그래서 어머 암속으로 어머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난 뒤에는 이게 딱 잡힙니다. 잡힌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딱 항상 예, 그러니까 조금 옅을 때도 있고 지날 때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안테나처럼 이렇게 잡힙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세요? 혹시 막 그 뭐야? 그러고 난 뒤에 아랫게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예, 제가 이 타전에서 이게 엄청 집중이거든요. 예, 조금만 그 가는 타전 다니까 가을에는 엄청나게 막 달고 싶게 꾸며져 있고 그래가 시간 오후에 4시 반 이렇게 되면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앉는데 이 몸 전체가 이렇게 전기에 감전되나? 예.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지진이 이상한 지진이 지금 이렇게 감지되나 이럴 정도로 예.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오는 어떤 현상인가 그 이전에는 그런 경계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조금 집중을 많이 하면은 약간 그렇게 전기 통하는 듯이 그 예, 전율이 오는데 그 느낌이 어때요? 전기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 근데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 왔어. 예. 상이 어떠냐고 예. 제가 몇 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부모님이랑 선생님이랑 이런 게 지금은 그때 너무 어려워갖고 예. 저도 책을 좀 좋아해요. 정말 책을 중간에 접치는 책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이랬어. 근데 그 이후에 선으로 그냥 책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아, 그래요? 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뭐 어떤 뭐 그렇게 경계가 온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이거다 하는 그거는 확실하고 예.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예. 그 요즘은 저는 고민하고 심각하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냥 이거다 하는 그게 확신이 드는 거지. 예. 확신이 나거나 아 내가 또 딴 걸 또 구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없고 하여튼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좀 예.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 고민이 없는 이것도 뭐. 그리고 오늘 이상하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러셨나 그런데. 헤어스타일이 오늘
아. 손을 봤습니다. 예. 구루브 한번 마셨어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세요. 조금 잘랐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래 요즘은 네. 좋아요. 우리 거사님 어떠세요? 저 예. 알코올 쌤이 저기 너무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말고 예.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여 이런 내용의 얘기를 의료인 숫자 수요는 예. 그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예. 그동안 거래해 왔어야 좀 더 이렇게 확 되는 걸 너무 기대 많이 했나 생각. 그러더라고요. 이건 저기 요즘 많이 편한 편입니다. 그래요. 뭐 아직 뭐 남아 있는 뭐 없으세요? 생각이 뭐 다른 여러 가지 가만히 싹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예. 싹 생각이 별로 안 들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그러세요. 우리 저 뒤에 안 거사님 어떻습니까?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경계 저는 한번 그 이후로 경계라는 건 몰라요. 네. 이것은 전조 현상이랄까 뭐 공부하고 나서 뭐 전율이 온다든지 저는 그런 경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삶이 좀 편하고 그런데 뭐 솔직히 지금 보면 옛날하고 진짜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예. 단지 차이가 난다는 건 내가 편하다. 예. 생각도 여전히 뭐 옛날에 하듯이 그대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느꼈던 게 그게 이제 네 생각이 별로 안 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요. 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편해요. 편한데 편해서 편하다기보다는 네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좀 편하고 또 알다시피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 과거에 제가 이제 꼭 굳이 비교해 본다면 옛날에 몸이 아프면 내가 아파서 이거 어찌 되지 이런 것들을 네. 걱정했다면 지금 뭐 썼으니까 아픈 건 당연한 거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 붙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사는 거는 진짜 똑같아요. 그렇거든요. 예. 저는 하여튼 요즘은 하여튼 마음은 편하고 그냥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러면서도 딱 욕심을 낸다면 야 진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후회는 없겠다. 네. 그냥 그런 마음뿐이지 뭐 더 밝힌다 뭐 그런 거 얘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해요. 예.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어떠세요? 그냥 똑같은데. 아, 그러세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산에 올라갈 때나 이럴 때 한번 이렇게 그냥 분명하다고 한 번씩 느끼다가 계속 그런 거 예. 같고 약간 느끼다 확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 하고 올라가고 한 그게 한 며칠에 한 번씩은 그런 느낌이 오고 네. 잠시 일하다가 어느 순간 조용한 순간에 한 번씩 그런 게 느껴지는 건데 아무런 일도 없어요. 지지부진해.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까지도 잘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고 그냥 의심은 여전하고 예. 어떤 의심이세요? 어떤 진짜 이것뿐이란 말인가? 예. 진짜 이것뿐이면 너무 허탈한데 이런 거라고 중간에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 많고 예.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막 이러면 그래 이것도 또 정신 차리고자 하는 네. 거 내가 다시 짓는 거 이것도 그거라고 그랬는데 굳이 내가 이걸 또 짓고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갔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그래 안 빠지도록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했다고 했는데 그냥 원래대로 그냥 했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거 안에서 뭐 안심이 된다든지 예.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여전히 의심이라는 거는 계속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공부할 때도 어떤 때는 막 그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 얘기가 막 왜 저렇게 그 얘기를 왜 저렇게 그니까 입이 아프게 내 귀가 아프게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실까. 네. 이제 뭐 그만해도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음. 확 올라왔다가 그런 날들이 막 계속 또 지속이 되다가 또 네. 어떤 날은 또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한동안 그게 좀 있었거든요. 아, 네. 막 주위가 너무 시끄럽다라든지 막 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다가 요새는 또 이제 그게 이렇게 또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내가 뭐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산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막 걷다가 아 이렇게 그 좋은데 내가 또 여기에다 뭐 각성이라는 거라든지 뭐 이거를 생각에 안 네. 빠지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나오다가 한 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 내가 공부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멀어지나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힘을 안 쏟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지금은 뭐 그냥 뭐 한번 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모임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12월 된 3년 3년. 아직 시원하고 막 그러진 않고. 뭐 시원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한 걸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예. 그거에 대해서도 시원한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딱 내가 바라는 게 있고 그렇게 내가 바라는 거가 아닌 게 항상 생겨나니까 예. 그런 시원한 거를 바라는 것 자체도 이거는 모순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예. 또 그 생각이 또 들면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웃겼다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머리를 너무 쓰는 것 같고 생각으로 계속 돌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있어 보자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예. 또 어떻게든 뭐가 이렇게 자기가 깔아앉을 때 되면 깔아앉겠지 그러고 이제 그냥 있기는 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예.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거사님. 네. 요즘 좀 흩날리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사과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나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상식 빠지게 있나고 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또 상식 하나씩 큰 기분 그거 깨닫고 좀 많이 편해졌어요. 뭐 특별하게 막 뭐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요즘은 또 관심이 새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새는 것? 센다는 게 없는가 예.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사님 한 얼마 되시죠? 여기 2년. 저쪽 무심선언에서 공부 지금 예, 하시잖아요. 뭐 혼란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전부 다 일관되게 전부 딱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저 거사님 어떠세요? 예. 대학교 좀 지나가면서 이야기 보면 이렇게 한참 몇 달 동안 답답했다가 예. 한번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는 한 2주 동안은 되게 그 값싸간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이거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뭐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생각 안 할 때 이게 이거다 이래가지고 예. 그때 좀
좀 이렇게 통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 스스로 좀 그랬는데 그 뒤로는 조금 그한 3주 정도 잠깐 스스로 통했다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해. 뭘 가지고 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내용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피부 밖에 그걸 느껴보라고 예. 하시는 거고 그때 이제 약간 좀 계속 이제 코너에 몰다 보니까 생각이 거의 이제 할 때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됐고 거의 되게 막 이렇게 굉장히 몰렸는데 이제 지금 느껴지는 게 있지 않냐 계속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걸 느껴보면 그걸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냥 좀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뒤로 한 2, 3주 정도는 되게 그 답답한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되게 고민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너무 뭐 이렇게 생활 좀 틀어지고 해서 그냥 또 왔다 가는 그냥 길인가 보다 답답했다가 좀 조금 뭔가 좀 조금 이렇게 알아들으면 하니까 좀 편해졌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한번 물어보셨을 때 좀 약간 좀 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경험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런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건 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 뒤로 이제 특별히 막 생각이 많아서 괴롭다거나 그렇진 않는데 아직 저번 시간 일라 선생님이 이제 양 들으니까 또 쉬어야 한다고 그러시고 또 이제 뭐 그런 거 이렇게 좀 더 조금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좀 좋은 스스로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집사람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서 듣는 건 거의 아주 거의 들어오세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진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공감되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전율이 날 정도로 그래 맞아 이렇게 돼. 그게 실감 낳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였어요. 들을 때 순간적으로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걸 100%라고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7, 80% 정도.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은 이런 느낌인데 지난 일라 선생님 그 강의 들을 때도 딱 이렇게 야면이 이렇게 좀 교갱도 같은 뭐 그런 아주 몰입된다고 해야 되나? 좀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또 그런 내용이 확신을 찾게끔 그런 받아들이는 근데 점유율 정도도 나아. 그러니까 자기 경험인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게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명이란 말을 참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냥 공명하는 듯한 저기서 땅땅거리고 있는데 내 안에서 땅땅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라 선생님 뭐 이렇게 칠때 전에랑 달라집니다. 제가 느끼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강한 자기 확신이 오냐 이거예요. 정말 이것뿐이구나.
아니요, 좀 보니까 성향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아주 조심스러운 성격일수록 조금 좀 이런 게 이렇게 확 자극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좀 둔감할 수 있는데, 네, 그렇고 우리 거사님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거사님은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 이게 뭔지는 예.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그 처음에 나온 지 1년 전인데 그때도 이게 있다. 네. 그거는 아는데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이것밖에 없다. 네. 그리고 뭐 세상이 텅 빈 것 같다. 뭐 이 세상은 헛개비와 같은 네. 이런 거다.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 세상 그대로 뭐 다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똑같으니까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강의를 계속 들어봤지만은 전혀 뭐 1년 정도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네. 여전히 일단 우리 선생님 감기 드셨어요? 예. 아이고. 선생님은 요즘 어떠세요? 예? 지금 이거 다 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그냥 뭐 일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별일은 없으시고요? 별일 있습니다. 많으세요? 예? 큰일 있으세요? 큰일이랑 큰일이 있죠. 내가 어제 저 사람한테 잘못하고 살아가지고 내 운동부를 다니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자, 이제 가끔 우리 좀 도반 여러분들끼리 솔직한 공부 얘기를 좀 나누셔야 돼요. 예. 사람들이 자기 공부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공부의 유일한 장애라고 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 부족함이나 불확실함이란 게 딴 데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한테서.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뭔가를 찾기 이전에 그 찾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거든요. 보통 있는 그대로다, 본성이다 하는 게 그런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예요. 이미 그거기 때문에 이미 그건 줄 모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생각밖에 자기한테 확인되는 건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거나 감정이거나. 그러니까 그것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경험한다, 체감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런 어떤 자기가 지금 일어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처럼 체감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늘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체감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얼핏 하면서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면 공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의식에 기록된 그 흔적을 남긴 경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분명히 알거든. 그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는 어떤 경계든지 나타나고 사라지고 변하거든요. 깊어지거나 옅어지거나 뚜렷해지거나 얇아지거나. 근데 그 모든 것을 평등하게 그냥 저절로
그 모든 변화에, 그래서 이걸 말로 이렇게 억지로 설명하자면 그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바탕, 배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알고 모르고 하고 속하지 않는다는 건 이걸 두고 하는, 이건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 셈이야. 그리고 여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여라고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말에 해당하는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게 뭐냐면 뭔가 구별되는 두 개 이상의 뭔가 상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통짜배기로 이거밖에 없어요. 이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억지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주시자니 목격자니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단어예요. 예? 오해의 소지가 그냥 이게 그냥 요 수신결식 보조스님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적한 영지예요. 예? 이름을 붙이자면. 근데 이건 이름 붙여서 그 글자에 속는 순간 여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특히 선을 공부함에 있어서 말은 어쩔 수 없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되 절대 말에 의지하지 말고 그 말과 그 말이 일으키는 개념, 관념,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공부의 가장 큰 방해예요, 방해. 그게 수단이면서 자칫,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보면 아주 역설적인 게 뭐냐면 항상 뭐 말, 개념, 생각, 그거는 공부에 방해된다 하면서 끝없이 팔만 대전경만큼이나 선사들 어록이 많아요. 저도 끝없이 말하잖아요. 끝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왜 입을 벌리기 어려운 소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억지로 이것도 말입니다. 입 벌리기 이전에 그 자리.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 그 자리라. 너무나 당연한 자리라. 언제나 우리가 지금 의식을, 상대적인 분별 의식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상대적인 분별 의식의 근원이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티끌이, 조그만 티끌인데 눈동자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이 눈동자 전체를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인 줄 모르고 그 생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생각이 일어나는 이 거대한 배경, 이 거대한 바탕은 잊어버리고 생각만 이 눈앞을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냐. 근데 분명히 그 생각이 일어나는 빈틈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는 어떤 경험은, 어떤 감정은, 어떤 느낌은 분명히 경험돼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경험되는데 아무 실체가 없어요. 꺼낼 수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 자체가 또 다른 그 한 생각에 의해서 또 연쇄적으로 일어난 또 다른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수십 년을 뺑뺑이를 돌고 도판을 아무리 헤매다니고 온갖 경험을 해도 이거는 엄밀한 과학이에요. 본래 이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미 완성돼 있다. 대원만 대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감이나 발전과 쇠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나라는 이 근원적인 의식이에요. 이것은 절대 의식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유일하게 의식하고 있어요. 뭐가 일어났다 하면 이것이 발현일 뿐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대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상으로 파악하려는 그 헛된 노력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질없는 짓 안 해요. 그걸 옛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원숭이가 고요한 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너무 예뻐서 그걸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욕심내서 물을 풀 때마다 그 달이 이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손질을 막 하다가 허공에 있는 달. 저거는 어떻게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물에 비친 달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이 도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는 우리의 이 미진한 느낌,
자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 뭔가 뭐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 뭐냐면 결국 뭡니까? 하나의 뭐 미세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미세한 정서라고 해야 될까? 미세한 느낌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대적인 의식은 반드시 분별된 상으로서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상은 뭐냐면 이 돈은 모양이 없다 하니까 그 모양이 없다는 모양을 지으면 안 돼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어떤 경험도 이거 아닌 게 아닙니다. 공부 초창기에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좋은 경계는 법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닌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야 안에서 모든 이 천차만별이 동일하고 균등한 우리 이 시각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가도 이거고 꽃도 이거고 컵도 이거고 책도 이거고 땅바닥도 이거고 여기서 떠다니는 먼지 티끌도 이겁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것이 1번이에요. 이 시각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각, 보는 능력과 이 천차만별의 현상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동일하고 균등한 의식을 떠난 경험은 없습니다. 그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일지라도 아니면 지극한 쾌락일지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마치 진짜 허공에서 뭐가 확 일어났던 거예요. 확 사라져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우리는 분명히 포착합니다. 근데 그것을 포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빼먹고 살았던 거예요. 빼먹고 살았던 거. 근데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이게 진공묘유란 표현을 제가 번역한 경이로운 부재란 책 있잖아요. 그 absence. presence가 현존, 여기 있다는 소리고 absence 부재인데 그 제프 포스터의 책 제목이 extraordinary absence였어요. 비범한 부재란 말이에요. 비범한 부재. 그 나름대로 그럴 때 진공묘유를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 모양인데 이것은 하나의 부재예요. 부재로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은 반드시 바운더리를, 경계를 가집니다. 무경계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거란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는 알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일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합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분리감이에요. 합일을 느꼈다는 순간. 그건 분리된 거예요. 그런 합일감이든 아니면 나만 혼자 외떨어진 같은 지독한 고독감이든 똑같은 감각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안 드러내요. 신은 자기 형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재한 채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면서 전혀 엉뚱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전체 가운데 한 일부분만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일하고 균등한 의식이 이것을 차별없이 내 눈앞에 뭐가 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느라고 지금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서 내 뺨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 자각과 이 모과의 노란색 향기를 느끼는 이 자각은 균등하고 동일합니다. 이 균등하고 동일한 바탕 위에 이런 차별 현상이, 이 감각이, 이 뭐라고 꿈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꿈이다, 뭐 텅 비었다 이런 말, 그 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이건 유일한 꿈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예요. 이걸 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고정된 어떤 고정불변한 그런 이것이 고정불변한 현실이라는 착각을 깨주기 위한 방편의 말이지. 그래도 그래 다 꿈이야 다 소용없어 한 사람 그 꿈이란 말에 또 속은 거야.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꿈은 현실이다. 이제 기억력도 이제 그 모든 현상은 환영이다. 그 다음에 브라만만이 진실이다. 그 다음에 모든 현상은 브라만이다. 뭐 그런 3단 논법 있잖아요. 제가 그게 라마나 마하리시 말인 줄 알고 막 했더니 저 침묵의 향기 사장이 정정해 주대요. 그 샹카라의 말이에요. 뭐 맞나 모르겠어요. 어떤 인도 성자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다 꿈입니다 하는 이 꿈만이 유일하다니까. 이것만이 유일해요.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현실이야. 무상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오직 이 순간밖에 없어요. 늘 이 순간뿐이야.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나인 소식이에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포착하려는 순간 어긋난 거예요. 지금 생각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아주 짧은 순간만 관찰해 보십시오. 모든 건 변했어. 우리가 1초 전은 너무 짧으니까 한 1시간 전쯤으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의식 실험을 해보세요. 1시간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내 공기가 아까는 조금 서늘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따뜻하시죠? 변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육체 감각도 조금 지금쯤 처음에는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지금 좀 노곤해지시든지 신체 감각도 달라지셨을 겁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건 자 달라지지 않은 건 뭡니까 해서 뭡니다 말하기 전에 그게 그 변함없는 것이 바탕이 돼 있다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증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 눈이 밝아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뚜렷해야 된다, 시원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미세한 느낌이나 미세한 관념으로 그게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분별되는 것들. 그 분별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잡고 있는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걸 그걸 놔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각자가 공부해 보면 압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부한 사람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걸 압니다. 자기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그러면서 그 답답한 심정은 공부해 본 사람 알 겁니다.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해요. 알면서도. 왜냐면 그걸 내려놓으려고 내가 의지할 수가 없어. 바로 그것이거든. 내가 이게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뭐냐면 생각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걸 옛사람이 뭐냐면 도적이 도적을 잡으려고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긴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방편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식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방법은 생각의 소산입니다. 생각을 통하지 않는 것. 바로 그래서 곧장 이게 왜 직접적인 길이냐 하면 직접적이라는 건 이건 분리가 없다는 소리에 말의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생각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자니 그렇고 생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생각이 마치 무슨 대상이냐.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이 지금 생각을 통한 말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묘를 마치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런 공부에 대해서 입을 여는 사람을 제가 약간 빗대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들었던 그 발음이 부정확한 스승이 바담풍 하면서 자기 제자들이 선생님이 바담풍 하니까 야 인마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니까 바담풍 하지 말고 바담풍 하라니까 이런 심정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자가 저분이 바담풍 하는 게 바람풍이라는 사실을 참 그게 근데 그 스승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 말하는 거야. 바담풍 하지 말고 바담풍 하라는 소리가 도대체 뭔 말인지. 근데
이게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거기서 바람풍이라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면서 바람풍이구나. 그제서야 저 스승의 답답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람풍 하고 싶으면 바람풍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얻었다고 생각한 건 전부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컵을 내가 오늘 우리 집에 가져간다고 칩시다. 아, 내가 얻었어. 하나 챙겼어. 예?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이 작은 것에 속는 바람에 이 거대한 걸 놓쳐요. 절대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 거대한 것 가운데 일부일 뿐인데. 그 예전에 용화선언 법문에 보면 쌀 한 토를 뭐 탐내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개성이 있어요. 예? 탐착 뭐 일립 어쩌고 하는 개성이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뭐냐면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딱 쏠리는 순간 이건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는 건데 여기에 쏠리는 순간 이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얻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구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또 슬퍼해요. 이건 컵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컵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재산이거나 자기 건강이거나 하면 좀 다를 겁니다. 감각이. 근데 그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잃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이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쏠리는 순간 마치 이런 거예요. 진짜 여기에 집중하면은 배경은 흐려져요. 여기에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배경은 흐려지고 마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진실로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분명히 여기서 생멸은 벌어지거든요. 생멸 나타났고 수많은 경험들이 나타나고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 보면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량 분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몸뚱아리도, 이 마음도, 이 감정도, 이 느낌도, 이 삶도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것의 또 다른 이렇게처럼 모라는 노랗고 지금 국화 것은 보라색입니다. 이 차별로서 이렇게 경험될 뿐이에요. 나도 지금 여기서 이 전체의 일부로서 현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관도 이렇게 드러나고 객관도 이와 같이 드러납니다.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이에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변화는 어디로 돌아오냐. 이 변함없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뿐이라고요. 그 조금 전에 비유하셔가지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컵을 쓰는 사람이 컵에 매이지않고 쓸 수 있다.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 관계에만 쏠리는 순간 이걸 전체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 그 컵을 쓰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예. 자연스럽게 쓰고 그게 미련을 안 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이게 내 용기니까 그냥 쓸 뿐이고 그냥 지자리 두놓고 예.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할 땐 뭘 뿐. 그러라. 제가 왜 이 질문을 그게 좀 많이 맥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와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포장했던 게.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그러시고 사실 포장을 했거든요. 예. 아 이런데 이거 한국 공부한 사람이 이런 거면 거리가 되겠나 하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 의미에서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그게 많이 맥혔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이거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노? 그냥 쓰고 그냥 쓰면 되지 하고. 예. 지금 그 생각도 그냥 일어나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저도 가끔 한 번씩 스님한테 초상에서 질문 드리고 막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생각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생각이다 보면 저도 할 말은 없거든요. 진짜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끝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 그런데도 그런 것까지도 수용이 되면서도 자기 깝깝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먼저 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이를 해결했을까 하고 그리고 공부 일어나고 하니까. 예. 당연히 그런 질문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경험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라는 것도 일종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나타났다가 또 다른 경험에 의해서 항상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앞강물은 흘러가고 뒷강물은 앞강물을 밀어내고 자기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이것도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한 통짜배기로 물이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짜배기로 있다 이거예요.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이건 지나갔다, 이건 아직 오지 않았다 했지만 그게 뭐냐면 지금 통짜배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동쪽이다, 서쪽이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라고 하는 허망한 분별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면 말단을 쫓으면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 입장에서 보자면 한 통짜배기로 보면 그냥 이건 하나일 뿐이야, 하나. 예? 양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개념이잖아요. 양쪽 끝이라는 거. 그건 관념일 뿐이라고. 실제로는 거기서 이제 생각을 떼버리면 이것은 여기 근데 바로 그 억지로 이제 말을 하자면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생각을 일으킬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이 가닿을 수 없는 이게 얼핏 자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마치 그래서 이게 제1구 소식은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게 뭐냐면 아무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 궁극의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 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구가 뭡니까? 얼핏 우리가 어떨 때 이게 확 강하게 오고 그런 건 뭐냐면 의식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의식의 흔적이. 근데 진짜는 뭐냐면 흔적이 남지 않은 이 의식이에요. 이게 뭐냐?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석가도 몰랐거늘 하는 그 자리라고. 석가조차 알지 못하는 자리다. 일천성인도 모르는 자리다. 그게 마루쿠 소식이라고 그래요. 말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사람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둘이 없는 이 물건을 놓쳐요. 결코 둘이 있을 수 없는 거. 둘, 셋은 다 관념입니다. 이건 하나조차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조차 설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천상천하에 유와 독존할 때 존귀할 존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존재할 존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천상천하에 요것뿐이다 이거예요. 요것만 있다 이거예요. 요것만. 요걸 떠나서 어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요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때 뭔 일이 벌어지냐. 이미 내 살림살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림살이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 내가 하지 못한 체험은 저 사람 한 것 같아. 그게 뭡니까? 지금 자기 안에서 일어난 미세한 생각 분별이에요. 여기서 일어났어요. 이게 뭔지 모르면 참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저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실감했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생각으로 대상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지사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굴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야지만 이건 예전처럼 막 이렇게 골똘하게 뭐 이걸 어떻게 자각해 보려고 막 노력할 때만 이게 이렇게 자각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이거 잊어버리고 까먹은 것 같고 이게 자기가 일으킨 분별이에요. 이거는 나타났다 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드러나 있어요. 언제나. 근데 아직 생각의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 생각이 그걸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 완전하게 실감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대상의 경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 아닌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자기 망상이에요. 그걸 빨리 돌아봐야 돼요. 이것은 어떤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것 하지만 이것이라고 물론 이건 진짜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건데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서로 다른 경험들이 여기서 그냥 마음껏 하는데 예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상에 이렇게 쏠려있던 눈이 점점점 여기에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고 이 초점이 점점점 옅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어디에다 초점을 두지 않고 보게 되면은 이건 이런 것들은 대상이기 때문에 초점이 맞춰질 때도 있고 딴 데 초점을 하면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그래서 허공에다 빗대는 건데 이거는 초점을 맞추든 초점을 흐리게 하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공을 떠나서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다. 말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다 생각이고 분별에 불과한 거예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손오공이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애를 썼지만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이 자리가 이게 자기 자리예요. 이걸 놔두고 자기가 이 안에서 일어난 생각에 속아서 뭔가 있는 것처럼 무지개 다리 건너서 저 어디론가 가면 안 됩니다. 저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뭐 딴 거 없어요. 그 오즈의 마법사 그 도로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가봤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넘어까지. 근데 마지막 그 소설의 결말이 뭡니까? 도로시가 집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모든 우리 그 집을 떠나는 이야기들의 결론은 뭐냐면 집으로 다 돌아와요. 네? 그 파랑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본래 있는 것에 대한 발견인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인류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자기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달라지는 것을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지금도 보십시오. 서점에 질비하고 온갖 강의들 이렇게 하면 뭐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발표할 때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고칩니다. 그런 것들은 허망한 거고 무너질 것들이고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절대 안 달라집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철사 이렇게 해가지고 철사에다가 찰흙 이렇게 뭉쳐가지고 뭐 모양 빚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빚어두고 형상이 있으니까 그 형상이 다른 형상과 구별되니까 이것을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거와 똑같은 짓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본체는 철사 세우기 이전에 이 자리예요. 어떤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깊게 하게 보면 이게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크리슈나무르티가 그랬나? 우리 거사님이 아주 즐겨 썼던 표현이 새는 양닉으로 난다 그랬어요. 두 날개로 난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개체성에 매몰돼 있고 이 전체성을 망각한 상대성에 매몰돼서 이 절대성을 망각한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게 환상이다. 이건 무상하다. 이건 꿈이다. 하면서 어떤 절대성, 이 평등한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일단 이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혐오하게 된다니까. 불편한 감정이라는 거. 왜 내가 이걸 알았는데 왜 이러지? 왜 불안감이 올라오지? 왜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또 이러지? 라고 분별 또 해요. 이 입장에서 하는 분별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평등하고 절대성 자리가 분명하다면 이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면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돼.
이쪽 날개로도 못 날고 저쪽 날개로도 못 날아요. 같은 자리만 뱅글뱅글 돌 뿐이야. 이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결코 이 상대성, 개체의 관점을 포기하고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이 유일해요. 예? 지금 우리는 특정한 시점을 통해서 이 전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각자만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 각자가 다 그래요. 화엄경의 비유가 제석천왕의 그 인다라망의 구슬 속에 있는 보석이 하나 가운데 전체가, 전체 가운데 하나, 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전체와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이것뿐인데 이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이 의식만의 유일한 의식이라고요. 결코 분할될 수 없고 나머지가 없다고요. 한계를 알 수 없어요. 끝을 짚고 오고 싶지만 끝을 잡을 수가 없어. 끝이라는 개념에 속지만 않으면 이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여길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이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이 잃어버린 감각, 망각해버린 이 자각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불과해요. 언제나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 그래서 하고 하는 거예요. 예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회복의 순간, 자각의 순간,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하는 순간 이게 너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하면서 우리 만화에 보면 반짝 전구 담화에 불 들어오듯이 할 때 너무 애썼던 사람은 그게 단순한 이 눈앞의 사실을 자각한 것에 불과한데도 심신에선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본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억지로 말하자면 80kg짜리 쌀 푸대를 지고 있던 사람이 이걸 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탁 쌀푸대를 던졌어. 그때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편안함은 원래 본래 상태였어요. 근데 쌀푸대를 너무 오래 지고 있다 보니까 본래 상태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걸 왜 지고 있어? 뭘 말이야? 뭘 지고 있단 말이야? 하다가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상태를 경험했는데 너무 후련해. 근데 웃긴 건 우리 생각은 권태로움을 일으켜요. 이 변함없는 상태가 계속 변함없는 상태로 가면 우리의 상대적인 분별은 다시 뭔가를 찾아요. 다시 뭔가를.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몸이 건조해진다. 그러니까 권태로워져요. 그러면 또 얘가 뭘 망상하냐면 잊지도 않은 그때 내려놓았을 때 정말 후련했는데 다시 그 상태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뭡니까? 다시 쌀포대를 짊어진 거라. 계속 이른다고 얘가. 그걸 끊어줘야 된다고요. 이건 특별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본래 상태라고, 본래 상태. 본래 상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손 아프게 탁자를 치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날 정도라. 안 쳐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 상태 안에서 모든 경험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타날 수도 없고 이미 드러나 있다고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전체가 드러나 있다며, 전체가. 여기서 대상에 대한, 그래서 찾고 구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찾으면 잃어버리고 찾는 마음을 쉬면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설적이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뭔 얘기하는 건지 한동안은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뜻을 어느 정도 이제 말뜻을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떨 땐 저 말했다가 어떨 땐 이 말하고 말 따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자포자기 절망 비슷하게 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바깥으로 생각으로 쫓던 마음이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듣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실마리를 딱 잡고
한번 자기 눈앞에 있던 이것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경험한 줄 몰랐던 자기 실수를 자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묘한 감수성의 변화, 인식의 전환,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그걸로는 시원하지가 않아.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고 요게 관점의 변화, 예? 뭐 미묘한 뭐 감수성의 변화, 뭐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겠네.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지키면 안 돼. 항상 지금 이 순간은 무조건 옳아요. 이걸 한문에 보면 옳을 시자 있잖아요. 우리 거사님이 이 시자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 시자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것이다라는 뜻하고 옳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지금 이것은 옳아요. 이거야, 이거. 이건 지킬 수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왜 동양의 도가나 선가 전통에 보면 미치광이나 무슨 거린이나 무슨 백수 같은 사람들을 도인의 어떤 이미지로 내세우냐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막 그렇게 많이 추구했던 사람도 이 사실을 자기가 충분히 맛보고 정말 이것뿐이 없다는 사실을 결론 내리면 그 모든 추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해방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고 한 걸음 더 물러날 수 없고 이것이 완전한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이것만 분명하다면. 이게 진짜 이거 이상 가는 법에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고 있어. 근데 왜 이런 조그만 쌀 몇 호를 탐내다가 천하의 보물을 놓치냐 이거예요. 바보 아니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 계속 검색해서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상대적인 의식이 뭐냐면 이 초심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깨어나게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포커싱, 이렇게 대상에 이렇게 초점 맞추는 이 의식을 한번 어디에도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점을 맞추려는 의식 자체로 이렇게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방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각자 시절 인연이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답이야. 근데 자기가 답인데 저 바깥의 프로그램 어떤 수단 방편을 통해서 그걸 찾으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미 여기 이렇게 버젓이 존재한다는 이 당연한 내가 나인 느낌이에요.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게 의식, 존재, 지복. 그런 말도 결국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예요. 제가 제 부족한 말주변으로서는 제발 자기 자신을 믿으란 말밖에 못해요. 이게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거든.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 시작과 끝, 알파의 오메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이라면 이것이 끝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는 펼쳐지지만 이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언제나 영원한 지금.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몸뚱아리 속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근데 모든 변화를 다 감싸 안고 있어요. 그 신묘한 물건인 거예요. 경계를 쫓던 그 말은 쉽죠. 말은 10수년이면 된다. 10년 정도만 지나면 된다 하지만 물론 더 빨리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건 각자 이제 인연에 맡겨야 되는데 이 대상 경계에 이렇게 속고 끌려가는 그 습관이 그렇게 쉽게 쉬워지진 않을 거예요. 한동안은 좀 공부에 애를 써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이 공부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절대 안 돼요.
옛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만 몰라서 요즘 사람들처럼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마케팅 기술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벌써 의도와 조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의도는 하나가 있으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 하나, 이게 연기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딱 세우면 이걸 세웠기 때문에 그 반대가 동시에 생겨요. 그래서 어떤 수단 방편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없는 게 낫다. 그리고 뭐라고 될까? 그냥 단도직입이다.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진짜 이 다급한 마음 하나로 어떤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딴 생각할 수 없. 정말 이게 간절하고 정말 이거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분명히 밝히고 싶다는 마음에 분명하다면 딴 생각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일념됩니다. 억지로 막 어금니 꽉 깨물고 엉덩이 허물어지도록 앉아 있다고 해서 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 사실 하나에 대한 이 사실 하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면 저절로 그런 것은 사라집니다. 근데 절대 자기 의도로는 안 돼요.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정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세월을 오래 견디지 무상을 견뎌내는 거 없다니까요. 일어난 건 반드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나 아르마리 거기에 계속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계속 그게 유지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옛날엔 다 알았던 거 다 까먹어요. 근데 까먹을 수 없는 거. 그제서 이 평범한 것에 안심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책 안 봐도 이거는 뭐 분명하네. 예전에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헛된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파도에 출렁이는 배가 그 출렁임을 멈추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밧줄로 막 항구에 결박해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태 올라온 배와 같다고 해야 될까? 이제 더 이상 출렁일 필요 없어. 그러면 닻을 내릴 필요도 없고 밧줄로 자기를 결박해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으로 전달하기는 참 극히 힘든 일이고 어쩔 때 제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저의 입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지사고 누구도 지금 이와 같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을 벌려서 표현하려고 하는 저 자신이 가끔은 우습기도 해요. 근데 저도 그랬거니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생각이라는 야바이 게임의 비밀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뭔가 찾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공부가 점점점 어떤 단계로 올라간다거나 뭐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삼매나 어떤 뭐 알아차림의 힘이든 뭐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일순간에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이대로 절대 손댈 수 없는 너무
왜냐면 이거는 말을 붙이는 순간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지금 뭐가는 노란 이거예요. 뭐가 하나 둘 셋 이것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무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킬 필요가 없었는데 부질없이 그제서야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의 차이를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면 또 그런 게 따로 있는 줄 알겠지. 그래서 결국 바보 같은 말 동어 반복만 한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다. 생각 절대 붙일 필요 없고 아니 생각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10년 지나보십시오.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절로 깨우쳐야 돼. 저절로. 그러면 제 지금 이 버벅거리는 심정을 아실 거예요.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문제야. 맨날 제가 습관적으로 옛사람 그 멀쩡한 살을 긁어서 상처낸다. 제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멀쩡한 살에 생채기를 내고 있어요. 근데 뭔가 부스럼 딱지가 아직 남아있는 분은 조금 시원해질란가 몰라도 제 입장에서 말하면 멀쩡한 살에 금집을 내는 거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신발 위를 긁고 있는 거라. 번지수가 틀렸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쫓아서 제 말 때문에 허망한 생각을 일으켰다면 제가 구업을 지은 거고 제가 바람풍 했는데 바람풍이라고 알아드신다면 정말 그거는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따위 말을 듣고 뭔가 이렇게 발견했다는 건 그건 정말 자, 책 좀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뭘 자꾸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진짜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참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소식이다 이거예요. 예.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래.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희한한 거예요. 한 생각,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리고 돌아와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지. 있는 이대로지.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의 가치를 이제야 알아본다 이거예요. 예? 저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그 참 말하지 아주 압축해서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되는 이거 선이 그래서 시와 가까운 거예요.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 모든 걸 다 말로 할 수는 없잖아.
먼 청춘, 젊음의 뒤안길, 청춘의 뒤안길인가요? 젊음의 뒤안길. 그죠? 아, 너무 와닿지 않아요? 저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를 찾아서 자기가 뭘 찾는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찾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저도 여학생들 뒷공문이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 사랑을 찾는 줄 알았어요. 이성을, 사랑할 여자를 찾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나중에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고 살아보니까 난 이성을 찾은 적이 없었어. 내가 찾던 건 그게 아니었어. 속았어.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물질적인 돈에 대한 욕망도 있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뭘 찾는지도 모르고 뺄뺄거리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탕진해 버렸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서야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 이제서야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렇게 찾고 있었던 진정한 나 자신의 영원한 내 속에서 내가 길을 잃었다니,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찾고 있었다니,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끝없이 여기서 그 찾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다른 대상들만 보였다니까. 아름다운 여성이나 번쩍거리는 뭐가 보였다니까. 탐낼만 하고 현실보다 있는 그대로 뭐 길가에 구르는 낙엽이나 무슨 뭐 당연한 것보다는 영화 속의 스토리나 문학 작품 속에 뭐 가공된 것 이런 것들에만 눈길이 가 있었고 너무나 당연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이 당연한 당연지사는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까맣게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영원히 떠날 수 없고 이 몸뚱아리 변할 겁니다. 이 바깥 세상 변해요.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변화가 펼쳐지는 이 눈앞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나 뭐라고 해야 말로 할 수 없는 이 당연한 일 이거는 이거였어요. 이거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찾았지만 얻은 게 없어. 이 허탈한 이 어이없는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직접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다. 불가사의한 소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에서 말했던 거예요. 말하지 말자. 사람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입만 아프다. 처음에 부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못 믿으니까 다른 믿을 만한 견고해 보이고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에 의지한단 말입니다. 뭔가 어떤 확실한 영적 체험을 원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영적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당신 말이 옳다고 치자. 그 대단한 영적 체험이 온다고 한들 그 오는 것보다 먼저 있는 이게 더 영원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면서 막 환희에 들떠 있을 때도 그 경계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면 그럴 줄 아는 이거 아니야. 짜면 짠 줄 알고 다면 단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이 평범함이 더 위대한 거 아니냐. 그게 전도된 거 아니냐.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미혹된 거 아니냐. 이미 있는 이건 왜 무시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이건 얻을 수가 없지 않느냐. 더 좋은 건 이거 잃어버릴 수 있는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변하는 것인지 일상에 다시 한번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 그 갑자기 생겨난 것을 쏠려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이러고 있어서 부르지. 다 지나가지 않았냐.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영원히 남아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버리고 불교식으로 말해서 다른 식으로 말해서 다시 다른 인연에 다른 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변함없는 건 뭐겠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음 생에서. 아니면 강아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변화오는 건 뭐겠냐 이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하고 살지. 영원한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아요. 너무 분명한 것은 무지와 같다니까. 반야는 무지와 같대. 너무 명확한 알문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알의 내용이 없어.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무지와 완전한 지는 똑같아. 같은 자리야. 근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천지형격 그 정도가 아니지. 이건 완전히 다르지. 0도하고 360도는 완전히 다르면서 완전히 같은 자리라.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때는 한동안은 오락가락 여기서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게 안정되고 익숙해진다. 그런 거예요. 안착한다. 온갖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공부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거는 뭐냐면 생각을 따라가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고 확장되고 분명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진짜 자기가 하면은 이건 그런 일이 없어요. 본래 그랬던 거예요. 본래. 그래서 아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도노존수가 도노점수고 도노점수가 도노존수지. 또는 깨달음 없는 게 맞지.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어. 온갖 말을 해도 다 맞아요. 이것은 옳다니까 시이다라니까. 이것은 옳아요. 무조건 옳아. 왜냐면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대대가 끊어졌고 절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은 또 너무 있으니까 좀 92쪽에 약은 선이 적적으로 만약 먼저 적적함으로써 련녀는 인연 따라 막 생각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먼저 고요한 것 가지고 이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후이 성성으로서 나중에는 성성하게 깨어있는 것으로서 치여 혼주 멍청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다스린다 하여 선우대치하여 먼저와 나중을 상대로 다스려서 균조 혼란, 혼침과 산란을 균등하게 조절하여 정자는 그럼으로써 고요함에 들어간다고 하는 자는 시위 전문 열기다. 이 말이 뭐냐면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막 복잡하니까 생각 끊고 코끝만 지켜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무 멍청하니까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지. 잠자지 말고 막 턱 밑에 칼을 들이대서라도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먼저와 나중을 상대적으로 다스려서 혼침과 산란을 이렇게 균등하게 조절해서 고요함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이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다. 전문이 뭐냐면 점점 닦아간 수행문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문. 이게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내 마음을 좀 조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멍청하니까 경전도 보고 뭐 해가지고 좀 그럼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냐. 이게 점점 닦아가는 문에 열등한 근기로 열등한 근기의 소행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는 바다. 이게 상대법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게 그러니까 번뇌하고 번뇌 아닌 게 따로 있다 이런 식이에요. 뭐가 중생의 상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고 이렇게 따로 두는 거야. 그게 뭐냐면 대상에만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대상의 초점을. 이 대상이 드러나는 이 근본 바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벌써 인류 역사가 나타난 일에 항상 이원적인 모든 수행법은 이원적이었어요. 지금 이것은 아니야. 나중에 언젠가 내가 어떤 것으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문의 열등한 근기에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비록 수운 성적 등지나 비록 말하기를 성성한 것과 고요한 것을 동등하게 지닌다고 말하지만 미면 취정 위행이니 고요한 것을 취해서 조용한 것을 취해서 수행으로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기위 요사인의 분리 본적 본지하야 이문 쌍수자야리오 그랬어요.
어찌 일을 마친 사람의 본래 고유하고 본래 알고 있음을 벗어나지 않아서 이문 마음대로 제멋대로 뭐 있는 그대로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쌍으로 닦는 것이 되겠느냐. 어찌 그것이 일 마친 사람의 본래 고유하고 본래 아는 것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쌍으로 닦는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논문과 전문의 가장 큰 차이, 이 비이원적 이 공부하고 이원적인 공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뭔가를 자꾸 끊임없이 뭘 행위함으로써 어딘가 도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은 그게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뭔가를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경지나 어떤 상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구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헛개비예요.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을 믿는 순간 그 생각이 전부기 때문에 생각을 낳는데, 그게 뭐냐면 허공에서 꽃이 피어서 그게 열매를 맺었다니까. 허공의 꽃이 열매를. 그래 그 열매를 따가지고 어쩌고 하려고 하는 짓이야. 허공꽃도 가짜인데 허공의 열매가 진짜일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 이 생각.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문득 깨닫는 돈문이라고 하는 건,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자기한테 이미 있는데도 자기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있었던 보배를 깜빡 까먹고 있다가 문득 스스로 다시 한번 발견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자기가 점검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것뿐이다. 자기가 지금 우리가 말로 이거 하는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칫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대상인 줄 알아. 어떤 경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땐 분명하다, 어떨 땐 희미해진다는 소리를,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왜냐면 경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아무리 그 경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설명해도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경계는 반드시 나타난 경계였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지 본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자각할 때는 누구나 하나의 경계로서 분별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상대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갈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대적인 의식으로,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으로 자꾸 파악하려던 그것이 점점점, 근데 한동안 이런 또렷한 경계가 있으면 그걸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란 게 따로 있는 줄 안다고.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한동안 거기 속아요. 저는 7, 8년 속았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게 분명했다가, 어떨 때는 희미했다가, 분명했다가 어느 순간 쑥 사라졌어. 그때 느끼는 공포가 뭐냐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던 두려움이에요. 예전에 공부해서 내가 이게 또렷하거나 뭔가 고유한 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예전하고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공포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또 헐떡거리거든. 근데 지금 제가 그리고 나서 앞불싸하고 딱 돌아봤던 게 뭐냐면, 그 경계 또한 나타난 똑같은 경계였어요. 똑같은 경계. 그러고 나서 그 법을 내가 이제까지 어떤 얻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상태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 이게 동일하고 균등한 세상이 된다. 둘이 없는 게 된다니까. 둘이 없는 게. 예.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랴 라는 금강경의 말씀이 확 와닿아요. 예.
또 다른 분별을 해가지고 법과 법아님을 지가 나누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금강경에서는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랬어요.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소리는 일체법이 불법이면 이것도 이거. 그렇게 또 집착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맨 끝에 가서 일체유의법, 여모왕병, 여러여경, 응장여시간,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하리라. 내 설법은 때뼈와 같아서 강을 건너가 나면 그거 내려놔야 된다. 아무것도 지키는 게 없어. 그게 있는 이대로의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라고 할 게 없는 이것이라고. 부재하는 이 지금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예전 그대로야. 예전 그대로인 이 상태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전 그대로인 상태는 거의 뭐예요? 절망이지.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된 것 같지. 근데 그 말 좋은 말이라니까요. 도로 아미타불이 영원한 자리예요. 영원한 자리. 절대 이 상태는 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깨닫고 깨달음과 무지몽매함이 같은 자리라니까. 같은 자리인데 영도와 360도는 같은 자리인데 완전히 다른 자리라고요. 단순히 이 똑같은 것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경계가 달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우면 적적으로 다스리고 혼침에 떨어졌으면 성성으로 다스리는 것은 전문에 열등한 근기가 하는 짓이고 그 일 마친 사람이 본래 고요함과 이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본래 고요함과 본적 본지라고 하는 거 공적 영지심을 이제 이건 본래 상태다 이거예요. 이것은 왜 고요하다고 하면 아무런 의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차별되는 경계가 아니야. 그래서 있어도 있는 줄 몰라요. 이것을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늘 배경처럼 있고 여기서 이렇게 경계만 뚜렷해. 예를 들면 내가 불편한 감정 또는 어떤 불안감 어떤 의문 이런 게 싹 눈앞을 가리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거기에만 쏠린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언제나 그것 등장하고 그것 경계가 등장하고 퇴장한 거 상관없는 이것은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아무 내용이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그와 같이 있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경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한 소리, 한 모양, 한 생각 끝에 일어나는 이유가 경계와 동시에 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를 보던 눈이 갑자기 왜 그런지 자기는 모르는데 이제는 경계가 드러난 그 바탕을 한번 헉 보는 거예요. 마치 천둥이 우릉 꽝 쳤는데 예전엔 천둥 소리에 놀라거나 천둥 소리에 했다가 천둥이 꽝 친 순간 전혀 뜻밖의 천둥이 울리는 그 침묵의 공간을 자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천둥 소리를 통해서 그 침묵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야. 언제나 있었던 이 사실이 문득 한번 새롭게 자각됐을 뿐이야. 그리고 경계와 함께 싹 사라진다고. 근데 사라진 게 아니지. 경계는 사라져도 이건 남아있다고. 예. 그걸 그래서 맨날 두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복하면 안 돼요. 예. 하는 순간에 왜 다시 이 2번 다시 반복 안 되냐면은 그것을 하나의 기억의 상으로 삼고 그것과 같은 상태로 되려면 이미 있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 반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수동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하고 문득 왔다가 문득 가버려요. 그래서 집착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 오고 가는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평범한 상태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로 조계 운하사대, 육조 스님이 조계죠. 조계 운하사대 자오수행은 스스로 깨닫고 행을 닦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수행. 근데 수행에 대한 이 복잡한 그런 관점은 집어칩시다. 우리 공부하는 곳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공부하면 되니까 우리 공부하는 곳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수행은 어떻게 하냐? 스스로 깨달아서 수행해야 돼요. 자기가 깨달은 견처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예? 한동안은 자기가 뭐 바늘끝만큼 뚫렸던 요만큼 뭐 털끝만큼 알았던 좌우지간 그것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실말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것이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올 겁니다. 예?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뭡니까? 공부가 사라져요. 예? 일체가 공부가 되면 자기가 이렇게 쥐고 있던 공부들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좌오 수행은 부재어 쟁이니 다투는 데 있지 않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해 나가는 것은 말 실험하는 데 있지 않다. 예? 약쟁 선후하면 만약 먼저와 나중을 다툰다면 즉시 미인이다. 뭘 하고 공부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면 역시 아직 헤매는 사람이다. 한동안은 제가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가 어떻네 10년이 지나면 어떻네 공부 처음엔 어떻네 하지만 결국 다 그 소리도 다 헛소리에 불과해요. 예? 실제로는 뭐냐 여기에 조그마한 스크래치 하나 못 내는 소리예요. 진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뭐 처음에 경계는 처음 깨달았을 때 경계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지난번 꿈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실제로 우리 매 순간 실제하는 거,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생각 이전이야. 항상 생각보다 앞서 있어요. 언제나 당연하게 여기 있고. 여기서 이게 수보리가 금강경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까? 그게 뭐 불치여성 여여부동이래요.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똑같은 소리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를 취해서 이거 법이구나. 법상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취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이고. 아휴. 옛날에 연애 편지 쓸 때도 이렇게 답답하지 않았는데. 이 마음, 이 심정을 어찌.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원래 이건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찌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찌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 사실이 분명하시다면 순간순간 아마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 순간들이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앞불사하고 순간순간 길을 잃을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결국 다른 일은 없어요. 그 사실이 그게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바에 의지해서 행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닦으면 이렇게 고요함으로 시끄러움을 하고 그런 닦음이 아니에요. 닦지 않으면서 닦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정의 등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깨달음만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만. 말은 닦는다 하지만 실제로 닦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견성만 말한다. 예? 우리 이거 조사선도 아니고 이게 진짜 불교예요. 이건 불교도 아니고 이게 진짜 진리예요. 유일무이한 이 당연한 사실. 여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떤 이론을 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마지못해서 하는 짓이고, 원래 이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바로 그 사실에 자기가 녹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고 자기가 이것이 돼야 돼요. 둘이 없어야 돼. 그러면 알았다 할 수도 없고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안다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른다고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당연한 사실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 좀 써주세요.